네, 안녕하세요. AIoT 시대에서 카카오 I를 만나다에 대해 발표하게 된 램지 김덕형입니다. 저희는 DK테크인의 커넥트 CX 사업 부문 AI 공통 플랫폼 팀에서 카카오 I 대화형 플랫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으로는 AIoT에 대해 설명드리고 카카오 I와 AIoT에 대한 관련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후 저희가 생각하는 목표 방향과 그에 따른 도전 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AIoT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IoT는 Artificial Intelligence of Things의 줄임말로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물리적 사물, 디지털 사물, 그리고 생물학적 존재에 탑재 또는 융합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역량, 산업의 총체입니다. 라고 위키백과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말만 들어서는 잘 감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풀어보겠습니다. AIoT는 AI와 IoT의 합성어입니다. AI의 주 목적은 학습 및 추론이고 IoT는 데이터 수집과 연결성입니다. 그래서 학습을 하기 위해선 데이터 수집이 필수적인데요. 수집과 학습이 함께 진행된다면 그 시너지는 상당할 것입니다. IoT 발전 단계는 3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연결형, 지능형, 자율형입니다. 연결형은 통신이 주된 목표입니다. 기존에는 통신할 수 없었던 제품이 통신하게 되고 그 결과 사람이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지능형은 클라우드 기반의 인공지능이 추가된 형태입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판단하여 사람의 제어가 없어도 간단한 동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단계의 인공지능은 큰 리소스를 필요로 하다 보니 확장 가능한 클라우드의 환경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율형이란 IoT 기기 레벨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실행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직접 데이터를 수집해가며 클라우드의 거대 인공지능과 자체적인 소규모 인공지능을 함께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IoT 기기 간 통신을 통해 협업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연결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지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인공지능이란 어떤 기술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분야의 발전은 계속해서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 발전의 특화 방향을 보면 기계학습과 딥러닝이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을 간단하게 알아보면 인공지능은 가장 큰 범위로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고 사고하며 행동하는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또한 인간이 분석하기 어려운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론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흔히 머신러닝이라고 불리는 기계학습이 있습니다. 기계학습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고 패턴을 추출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 패턴을 추출하는 것은 규칙을 찾는 것을 의미하고 이렇게 규칙을 찾는 행동을 학습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규칙을 기반으로 다음 값을 추론하거나 스팸 메일의 분류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기계학습의 하위에는 딥러닝이 있습니다. 딥러닝은 인간의 뇌 구조, 그 중에서 신경의 뉴런에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본따서 만든 인공신경망 구조를 사용합니다. 신경망답게 여러 계층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 계층별로 별도의 규칙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규칙을 사용하며 추론을 진행하기에 조금 더 다양한 데이터 유형에 대한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딥러닝 안쪽에 또 최근에 각광받는 AI 모델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생성형 AI입니다. 생성형 AI의 경우 딥러닝의 하위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각광받는 자연어 처리를 잘하는 GPT, 제미나이, 라마 같은 유명 모델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를 라지 랭귀지 모델, 줄여서 LLM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방대한 자연어 데이터를 학습한 초거대 딥러닝 모델입니다. 자연스러운 생성 결과물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 간혹 사실과 다른 내용을 생성하기도 합니다. 이를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고 AI를 도입함에 있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러면 AI와 IoT가 결합된 AIoT가 카카오 I와 어떤 관련이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카카오의 서비스 중 일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카카오 I는
헤이카카오로 불리고 있는 대화 기반의 메인 서비스와 그의 파생 서비스인 카카오홈 그리고 카카오오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헤이카카오는 말 한마디로 더 쉽고 편해지는 생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카카오홈과 카카오 아이오토는 헤이카카오를 기반으로 각각 집에서 그리고 자동차에서의 비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사용하는 자연어를 기반으로 뉴스, 날씨, 음악, 차량 제어 등과 같이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고 이미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카카오아이는 서비스 에이전트로 불리는 클라이언트들과 도메인 에이전트로 불리는 봇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 대화형 플랫폼입니다. 대화형 플랫폼은 말 그대로 사람과 봇의 대화를 목표로 만들어진 플랫폼이고 다양한 클라이언트와 다양한 봇들을 처리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화형 플랫폼의 구성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용자가 말을 하면 마이크를 통해 녹음이 됩니다. 이는 플랫폼으로 전송이 되고 음성 인식 기능을 통해서 텍스트로 바뀝니다. 텍스트를 기반으로 자연어 인식 처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봇을 호출할지, 어떤 기능을 수행할지를 결정하게 되고 여기서 어떤 기능을 수행할지에 대한 부분을 인텐트라고 표현합니다. 봇과 인텐트가 결정되었으면 현재 대화가 이전 대화를 참고해야 되는지 확인하고 봇을 호출하게 됩니다. 봇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문구를 구성하고 이를 음성 합성 기능을 사용하여 목소리로 변환하게 됩니다. 자연어 처리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대화형 플랫폼에서 자연어 처리하는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해보면 패턴 매칭과 학습 기반의 형태소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패턴 매칭은 특정 단어나 구절이 들어올 경우 우선 처리하게 되고 맞지 않을 경우 미리 학습한 모델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다양한 문제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불 좀 꺼줄래라는 예시가 있습니다. 이를 분석해보면 불과 꺼줘로 구분해 볼 수 있고 이를 합쳐보면 불을 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불을 꺼야 할까요? 문맥을 통해 파악하거나 사용자에게 다시 되묻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너는 누구니? 라는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기계가 인식하는 과정에서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조사나 어미를 제외하고 너, 누구로 구분했을 경우 지칭하는 대상의 인식이 틀어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누구라는 표현이 서비스 이름과 같이 그 고유 명사가 학습되어 있는 경우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헷갈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예시에서도 잘못된 인식을 할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복잡하고 다양한 표현 그리고 추상적인 표현을 섞어 쓰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더 좋을까요? 다양한 기기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명확한 명령을 통해 한두 가지의 기기를 조작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사용자 측면에서도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저희가 그리는 미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다음 발표자인 트리스탄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카카오아이가 그리는 미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인화가 가능해집니다. 기존 카카오아이 서비스는 사용자가 직접 디바이스의 상태값, 즉 에어컨 온도, 조명의 상태값을 에어컨 틀어줘와 같은 직접적인 호출과 명령으로 제어했다면 앞으로는 나 잘게, 졸려 등의 평서문에서 환경 및 사용자 패턴을 분석하여 멀티 디바이스 제어가 가능해집니다. 예시에서처럼 잠잘 준비해줘와 같은 하나의 발화로 에어컨 온도 및 전등과 같은 여러 디바이스들을 제어하여 개인화된 최적의 수면 환경 조성이 가능합니다. 다음, 환경 변화에 따른 추천이 가능해집니다. 헤이카카오 호출어를 통하여 웨이크업 후 제어가 가능했던 것이 앞으로는 사용자 환경 변화에 따라 적합한 환경을 추천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판교에서 강릉으로 여행을 가기 위해 아침부터 운전을 시작합니다. 아침에 출발했을 때는 가을의 시원한 날씨지만 정오에는 햇빛이 강해지며 외부 온도가 오르고 차량 내부 온도도 함께 오릅니다. 그럼 카카오아이 오토는 햇빛이 강해지며 실내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에어컨과 통풍 시트 들까요? 와 같이 추천을 할 수 있으며
장시간에 운전했을 때는 장시간 운전했어요.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킬까요? 와 같은 추천을 통해 운전자의 사용성 및 편의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 간의 연계가 가능해집니다. 카카오 아이에게 퇴근을 알려 미리 시동을 걸고 에어컨을 틀어 운전을 준비합니다. 사용자는 운전을 시작하고 집 도착 15분 전에는 집의 에어컨을 미리 켜줍니다. 결국 하나의 발화를 통해 자동차와 집 기기들을 통합적으로 제어가 가능해집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환경 및 사용자 패턴 분석을 통한 멀티 디바이스 제어가 어떻게 이뤄질지에 대해서 적용 시나리오를 대표적으로 3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는 COT, 멀티 에이전트 LLM, 다음 2번에서 레그를 추가했습니다. 시나리오 조건은 사용자 발화, 영화 보기 좋은 환경 만들어줘가 인입되면 LLM을 통해서 라이트를 어둡게 만들고 빛 색상은 오렌지 톤으로, 커튼은 닫고 TV를 켜는 등의 영화 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IoT 기기들의 설정 값을 출력하도록 구성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COT를 적용한 시나리오입니다. COT란 체인 오브 소트의 약자로 복잡한 문제 해결 과정에서 단계별 추론을 사용하여 AI의 답변 퀄리티를 높이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입니다. 먼저 발화가 인입되면 전체 IoT 목록과 제어 정보, 그리고 시간에 따른 빛 색깔, 계절에 따른 선호 온도 등의 유저 선호 정보를 DB로부터 조회하고 환경 정보는 API를 통해 수집하여 LLM 프롬프트에 구성하게 됩니다. 예시 프롬프트를 보겠습니다. 먼저 LLM의 역할을 정의하고 다음은 COT를 적용합니다. COT는 이전에 수집된 데이터들을 각 단계별로 제어할 기기 목록 추출 조건, 세 번째로 기기 제어 조건에 대해서 사용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응답값의 형식에 대한 가이드, 마지막으로 응답값에 대한 설명을 제어하도록 프롬프트를 구성하여 처음 설명했던 예시 응답값인 기기들의 목록과 설정 정보들을 제이슨 형식으로 출력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로 멀티 에이전트 LLM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기기 목록 추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LLM 프로세스를 추가합니다. 추출 가능한 기기 목록을 DB로부터 조회하여 사용자 발화에서 제어해야 할 대상 기기 목록을 첫 번째 LLM으로부터 추출합니다. 다음으로 추출된 기기들의 제어값, 사용자 정보, 환경 정보를 프롬프트에 구성하여 발화에 대한 최종 기기 제어값을 받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제어 대상 기기 추출 LLM의 구성을 보겠습니다. 사용자 발화 인입 후 IoT 기기 목록을 DB로부터 수집하여 발화와 관련된 기기 목록을 추출하는 프롬프트를 구성하게 됩니다. 프롬프트는 LLM 역할과 지시사항에 대해서 작성하며 지시사항은 사용자 발화와 DB로부터 수집한 IoT 기기 목록을 참고하여 위와 같은 발화와 관련된 기기 목록을 추출합니다. 다음 프로세스는 추출된 기기 목록에 대한 설정 값을 응답값으로 받게 됩니다. 이전 프로세스에서 추출한 값인 발화에서 제어해야 할 기기 목록, 다음으로 이전 시나리오와 동일하게 DB에서 유저 선호 정보와 추출된 기기 목록에 설정 가능한 값들을 조회하고 환경 정보를 API로 조회하여 LLM 프롬프트로 구성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데몬스트레이션 필드는 LLM이 참고할 수 있는 예시 응답 값을 고정으로 추가하여 출력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한 시나리오입니다. 마지막으로 모호한 발화에서 제어할 기기 목록을 추출함에 있어 할루시네이션을 줄이기 위해서 레그를 활용한 시나리오입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기기 목록 추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2번의 LLM을 사용한 것은 동일하나 고정값의 프롬프트에 작성됐던 데몬스트레이션을 리트리벌, 즉 검색한 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첫 번째 발화에 따른 기기 목록 추출 부분은 동일하기 때문에 리트리버를 추가한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예시 프롬프트를 보게 되면 이전 시나리오와 동일하지만 데몬스트레이션은 예시 코드와 같이 발화에 따른 응답값 목록, 리스판스 리스트를 참고하도록 리트리버 데이터를 추가하여 사용합니다. 리트리버를 설명하기 위해서 렉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렉이란 외부 지식 베이스를 연결하여 모델의 생성 능력과 사실관계 파악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술입니다. PDF, 엑셀 등의 스트럭처드 데이터와 소셜미디어, 오디오 등의 언스트럭처드 데이터들을 작은 단위로 청크화하는 작업을 하고 임베딩 과정을 거쳐 벡터DB에 저장하게 됩니다. LLM은 이 DB를 지식 베이스로 검색 및 추출하여 응답을 하게 됩니다. 레그 시나리오에서는 할루시네이션을 줄이기 위해 이 지식 베이스에 연결하게 되고 그림처럼 지속적으로 사용자의 발화와 응답 값을 저장하는 레그 파이프라인을 구성하여 모호한 발화인 평서문에 대한 할루시네이션을 줄이는 시나리오를 구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사용자 패턴 분석을 통한 멀티 디바이스 출력의 대표적인 시나리오 3가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시나리오별 특징으로는 1번에서 3번 시나리오로 갈수록 응답 속도는 떨어지고 멀티 에이전트 LLM으로 비용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지만 발화로부터 제어할 기기 정보 추출에 대한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기반으로 속도가 중심인 환경과 정확도가 중심인 환경 등의 차별을 두어 적용 시나리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설명드린 카카오 아이가 그리는 미래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도전 과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인화입니다. IoT 기기가 수집한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분석하여 더 스마트한 결정을 내리도록 개인화를 해야 합니다. 개인 설정, 사용 패턴, 선호도 등을 AI가 학습하여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확장성입니다. AIoT 환경에서는 다양한 제조사의 기기들이 존재하므로 이들 간의 상호 운영성과 호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 요구가 증가할 때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카카오 아이는 사용자 경험을 혁신할 수 있는 기술로 발전하여 집에서는 차량을 제어하고 차량에서는 집을 제어할 수 있는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사용자 경험 향상,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맞춤형 피드백 제공으로 카카오 아이 이용자의 만족도를 증가시키게 될 것입니다. 결국 카카오 아이를 통해 하나로 묶이게 될 것이며 기기들은 인공지능을 통한 스마트한 결정으로 제어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카카오 아이와 AIoT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 한마디로 더 쉽고 편해지는 생활 카카오 아이였습니다.